좋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럼 지우고 지금부터 하나씩 저희 PDF에 나와 있는 거래 1번부터 9번까지를 하나씩 저랑 기록해 볼 거예요. 자, 보시죠. 요거 지우고. 자, 항등식을 유지해야 되니까 여기 써볼게요. 자산, 은, 부채, 더하기 자본. 자, 이렇게 첫 번째 거래 1번이요. 거래 1번 보시면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출자받아 포도를 설립하였다. 와, 말이 겁나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정으로 바꿔볼게요. 아내가 나한테 현금 20만 원을 줘서 우리 가정을 시작했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출자받아서 회사를 설립했다는 건 어떤 사람과 같이 회사를 세우기로 해서 20만 원 투자받아서 회사를 세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회사 어떻게 돼? 현금 20만 원이 회사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현금은 뭐예요? 내 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이 20만 원 늘겠죠? 자산 20만 원 늘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주주로부터 출자받았기 때문에 요 20만 원은 안 받아도 되는 돈이에요.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부채는 갚아야 되는 돈이고 자본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라니까요. 주주로부터 출자받은 돈은 안 갚아도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부채는 0이고요. 자본이 20 되겠죠. 어렵지 않죠? 우리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요 등식만 알고 있어도 저런 거래를 이런 식으로 기록할 수 있다고요.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자산, 현금이라는 자산 4개 20만 원 증가하면서 안 갚아도 되는 게 20만 원 증가한 거 아니겠어요?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양쪽의 등식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 거래 볼게요. 두 번째 거래 보시면 1월 10일 날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14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대요. 와, 두 번째 거래를 보시면 건물을 취득했는데 어때요? 14만 원의 현금을 주고 건물을 사왔대요. 그럼 현금은 내 거잖아. 내 거, 자산. 현금을 남한테 주니까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들어와? 건물을 사왔으니까 건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건물이란 자산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만 원이라는 현금이 줄었지만 14만 원짜리 건물이라는 자산이 들어올 거라고요. 어머, 어차피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 0. 그럼 자산이 어차피 0만큼 변동했으니까 반대쪽에 부채 변동하는 것도 없고 자본 변동하는 것도 없겠죠. 따라오시겠죠?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요. 자, 세 번째 거래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래 보시면요. 좀 부산하니까 가운데 선 하나 갈까요 또? 세 번째 거래를 보시면 사무실에 사용할 책상과 의자 및 컴퓨터를 외상으로 16,000원에 취득했대요. 어머, 외상으로 샀네. 그럼 일단 자산은 어떻게 돼요? 책상과 의자 및 컴퓨터라는 4개 생겼잖아요. 자산이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자산이 16,000원 증가할 겁니다. 4개 생겼다고요. 내 거 생기면서 나는 이제 어떤 게 생겼어요? 외상으로 사왔기 때문에 나중에 요 16,000원을 갚아줘야 된다고요.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겼잖아요. 갚아야 될 의무. 그 뭐? 부채가 생긴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 부채에 갚아야 될 돈 16,000원이 생겼으니까 부채에 16,000원 기록하면 되겠죠? 자본은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요. 그렇죠? 어머! 책상, 의자, 컴퓨터라는 자산이 16,000원 증가하면서 반대쪽에 부채, 갚아야 될 의무가 16,000원 생겼네. 그래서 또 요 등식이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와, 나 요 회계 등식에 따라 거래를 잘 기록했네를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요. 자, 1월 22일을 보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4만 원의 현금을 받았대요. 대박. 자, 보세요. 그럼 현금이라는 내 거 자산 증가했으니까 여기 얼마? 자산에 4만 원 플러스 될 겁니다. 그럼 반대쪽을 보면 거래처로부터 4만 원 현금을 받았대요. 요거 갚아야 될 돈이에요? 안 갚아야 될 돈이라고요. 아니, 내가 컨설팅 용역 제공하고 돌려받았는데 이게 왜 갚아야 될 돈입니까? 부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하지만 자본은 어떻게 돼? 자본은 뭘 기록한다고요?
안 갚아도 되는 돈을 기록하는 거라고요. 그럼 현금 4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갚아야 될 돈이 아니라 안 갚아야 될 돈이야. 그래서 어떻게 자본이 4만 원 늘겠죠. 어렵지 않죠? 이게 회계예요. 회계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하는 걸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좀 볼게요. 그럼 우리 5번 거래 보시죠. 5번 거래. 좀 심심하시겠지만 다 볼 거예요. 5번 거래 보시면 5번 거래 1월 25일에 신문회사에 광고를 냈는데 만 원에 광고 선전비 청구를 받았대요. 와, 이거 좀 어려운데 보시죠. 내가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그래서 광고를 해줬대. 그리고 야, 광고 니네 거 해줬으니까 돈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자산이 변동한 거 있어요 없어요? 내 거 변동했어요 안 했어요? 내 거 변동한 게 뭐가 있어요? 아, 선생님 광고를 했으니까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내 거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하지만 나 이제 뭐 늘었어요? 만 원을 갚아야 될 청구서를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될 돈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만 원이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등식이 성립하지가 않잖아요. 자산은 빵인데 부채는 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부채가 늘었지만 부채가 늘면서 내가 이거 갚으려면 내가 안 갚아도 되는 돈이 만 원 줄일 수밖에 없네. 요 논리가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비용의 개념까지 알아야 더 확실히 이해되니까 일단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산은 변동하지 않았지만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만 원 늘었기 때문에 내가 안 갚아야 될 돈이 줄어야겠네. 요 논리라고요. 그렇죠?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비용 가서 할 거예요. 여기까지 했고요. 자, 또 6번 거래 볼까요? 6번 거래 9번까지 있어요. 거래가 1월 27일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24,000원 받았어야 했는데 거래처로부터 현금 4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2만 원은 4,000원은 거래처로부터 현금 4,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2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현금이란 4,000원 내게 들어왔으니까 4,000원 증가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2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 2만 원은 내가 나중에 돈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요. 요 돈 받는 권리도 내 거라고. 돈 받을 권리도 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 별도의 자산이 되겠죠. 현금이 아니라 다른 자산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6번 거래를 해주면 자산이 24,000원이나 늘어요. 내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자산 24,000원 늘었기 때문에 요건 갚아야 될 돈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산이 24,000원 늘었는데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안 갚아야 될 게 24,000원 늘어났겠네. 이렇게 표기된다고요. 아시겠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등식이 언제나 성립해야 돼요. 좋아요. 6번까지 했습니다. 그럼 7, 8, 9 한번 해볼게요. 7, 8, 9 아이고 길어라. 옆에다 또 써볼까요? 자산 여기 부채 여기 자본이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 지금 특히나 대학생분들 중에서 금융기관을 목표로 이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신용분석사라는 자격증 굉장히 좋은 자격증입니다. 제가 뭐 여러 은행들을 교육을 실제로 나가요. 여러 은행들 교육 나가서 어쩔 수 없이 교육을 나가면 1박 2일, 뭐 2박 3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밥도 많이 먹습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굉장히 좋게 보는 자격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취득하면 도움이 된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은행에 취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대학교 때 은행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 중에 회계를 아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정도 내용도 숙제를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신용분석사 수업을 들으시면요 정말로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소련말이 나온다고요. 한국말로 듣고 얘기하고 있는데 들리는 여러분 입장에서 소련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꼭 들으셔야 돼. 자, 그럼 우리 거래 7번 보면요. 1월 29일 날 직원급여 6,000원과 전기료 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나오네요. 돈이 나갔어요. 내 거인 자산이 줄어들어야겠죠? 얼마만큼? 6,000원, 2,000원만큼요. 그래서 어떻게 해? 8,000원만큼 자산이 줄어들어야 돼요. 이거 돈 나갔다고 내가 안 갚을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부채는 변동이 없겠죠. 어떻게 돼? 돈이 나가면서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든 건 아니니까 말 잘못했죠. 자산이 나가면서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변동한 건 아니니까 부채는 0입니다.
그거 어떻게 돼? 아이고, 돈이 나갔으면 내가 안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들었겠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죠? 좋아요. 아이고,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8번 보시죠. 8번을 보시면 1월 30일에 거래 3에서 발생했던 미지급금 1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대요. 아, 요때 우리가 뭐 사오고 돈을 안 줬었는데 드디어 돈을 줬대요. 그럼 보세요. 8번 보시면 돈을 줬으니까 현금 16,000원이 나갈 거야. 내게 없어지니까 자산이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 내가 갚아야 될 부채가 있었는데 갚아야 될 부채를 갚았다고요. 그럼 부채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부채가 어떻게 돼? 16,000원 줄어들 거고요. 안 갚아도 되는 돈이 변동한 건 없었어요. 여전히 어때? 항등식이 일치하죠. 따라오시죠. 9번 볼게요. 9번 보시면 1월 31일 날 거래 6 여기서 거래처에서 지급받지 못했던 2만 원 중에서 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보세요. 이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거래처로부터 돈 받을 권리, 이것도 내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돈 받을 권리가 2만 원 있었는데 이 중에 만 원으로 현금을 받았대. 그럼 어떻게 돼? 현금이란 자산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자산이 만 원 증가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근데 주는 게 있다, 여러분. 뭐가 줄까요? 당연하죠. 돈 받을 권리 2만 원 있었는데 현금 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돈 받을 권리 2만 원 중에서 만 원은 사라질 거라고요. 그렇죠? 돈 받을 권리라는 자산이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자산의 합계는 0 나오죠. 0. 그럼 당연히 부채도 아무런 변동이 없고요. 자본도 아무런 변동이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요. 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배운 게 뭐예요? 여기까지 배운 게 첫 번째, 회계 등식을 이용해서 기업의 거래들을 기록해 봤다고요. 어렵지 않죠? 좋아요.